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4일 베트남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도 감사해요. 오늘은 호치민시가 2070건 발견되었습니다. 룡안성은 이전 미등록자가 대량 발견되어 1892명까지 올랐고 빈종 성비엔장성 뻘린성 카잉화성까지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 타 지역도 감염자가 수십 명 단위로 나오고 있어서 전일 16호 조치를 과감히 실행한 하노이 쪽이 선제 대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67,170명의 백신 접종이 시행되어 현재 1회 접종 412만 5,160명, 2회 접종 35만 3,600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베트남 자국 백신인 나노코백스는 8월에 임상 3상 초기 결과가 나오면 보건부에 등록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7월 23일 밤 추 응옥 아잉 하노이 시장은 24일 6시부터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호치민시 정보통신부는 7월 23일부터 건강관리 상담 채널을 열었습니다. 1021호 8에서 10시 14에서 16시 19에서 21시에 코로나19 감염 의심되는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치료 혹은 퇴원 후 안전귀가를 위해 자비로 택시 혹은 계약 차량 이용을 제한했습니다. 교통부는 해당 차량의 담당자 확인된 식별 코드를 발급합니다. 소포 호치민시 8월 1일까지 더 강력한 해결책으로 지침 16호 지속 적용. 상황이 매우 심각한가 봅니다. 지역의 보고를 들은 쯔엉화 빙 부총리는 확진자, 역학조사나 방역통제 목표를 명확히 정의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총리는 현 상황에 대해 언제까지 역학조사를 해야 끝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감염병이 격리 봉쇄 지역뿐만 아니라 건저 현 같은 곳은 거주지에도 퍼져 확진자 2건에서 200여 건으로 증가했다고 하며 검사를 확대할수록 더 많은 양성 사례가 발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목표는 여전히 빨간색 영역에서 확진자를 찾아 확산되지 않고 녹색 영역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총리는 시지침 12호의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음료, 우유 등 필수품 아니라 차 돌려야 해. 음료, 우유 등은 생필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리점에 배송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전염병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유통되지 않는 상품이 유통기한 만료되어 기업은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지역 간 우유가 필수품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등 이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업계 측 논의입니다. 사실 장기전으로 할 거면 성간의 경계도 다시 생각하는 게 낫지요. 아마 8월 1일까지를 공식 발표 안 했다가 한 것도 언제 끝날지 몰라서 미루다가 희망을 주기로 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이전까지의 정부 측 발표에서 정책 적용 기간은 제일 먼저 공시되던 사항이었는데 이번만큼 아무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 처음이었습니다. 하긴 코로나19 사태도 우리 모두 처음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중 왕래 관련 4가지 오해. 하노이, 호치민시 및 많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중인데 벌금을 피하고 순조로운 방역 및 통제를 위해 이 규정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동안 지자체에서 음식점, 식료품점 영업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까? 다시 2007년 감염병 예방법 52조 1항 A에 의거하여 관할 국가기관은 전염병 전파 위험 지역의 공공식음료 영업을 일시 중단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는 법령 117/2020 NCP 12조 3항 시에 따라 1천만에서 2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 2. 사회적 거리두기 중 커피 등 비필수품을 파는데 배달원에게 고객의 배달 부탁하면 처벌받습니까? 다시 2007년 감염병 예방법 52조 1항 시에 따라 전염병 지역의 공공장소 영업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는 법령 117/2020 NCP 12조 3항 시에 따라 1천만에서 2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 3. 지자체에서 불필요한 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보낸 물건을 받으러 외출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외출로 벌을 받습니까? 이런 경우 관할 당국은 법령 117/2020 NCP 12조 1항 A에 따라
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른 감염위험 지역 내 사람과 방역 참가자에 대한 개인보호 정책 미준수로 보행자에게 100만에서 3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을 물건이 있으면 운송업자나 우체국에 부탁하여 배달로 집까지 배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베렛은 배달원의 전파 위험도가 더 높을 것 같다며 처벌에 반대하네요. 질문 4.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합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가족 기념일이 있어서 10명 정도 친인척에 전화하는 건 처벌 안 받지 않나요? 이런 경우 법령 117/2020 NCP 12조 3항 시에 따라 대규모 집회 제한 대책 적용 규정 미준수로 보행자에게 100만에서 2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노이, 지침 16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 행정부는 15일간 7월 24일 6시부터 시 저녁 사회적 거리두기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시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신규 사례를 발견했으며 감염원 불명의 발병이 많다는 맥락에서 내려졌습니다. 시는 7월 22일 6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4파 동안 최다 감염자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7월 23일 아침과 정오까지 발표된 자료에는 38건의 신규 감염이 기록되었습니다. 4월 29일부터 지금까지 하노이는 656건의 확진 사례를 기록했으며 이 중 387건은 14일 미만인 집단 소속 확진자입니다. 하노이가 지침 16호에 따라 시 전체의 사회적 격리를 시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전 2020년 4월 초에 11개의 고위험 지역과 함께 지침 16호를 거의 한 달간 적용했었습니다. 기사에는 공유 호출 오토바이 택시까지 막았다고 되어 있는데 24일 오전 그랩앱에서 음식 배달 메뉴가 삭제되었습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도 같이 금지네요. 호치민시처럼 자체 배달원이 있는 소규모 영업의 경우는 단속 면제하는 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길 6시 시행을 전일 23시에 보도하는지 하하 그냥 헛웃음만 나오네요.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호치민시의 현재 지침의 정식 명칭은 시 지침 12호이고 하노이시의 현재 지침은 시 지침 17호입니다. 둘 다 국무총리 지침 16호의 일부 변형인데 기본 틀은 그냥 총리 지침 16호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보건부 등록 불필요 백신 접종 자랑 여성 허위 사실. 7월 23일 보건부 감사는 배소 우호병원과 협력하여 여성이 등록 없이 자신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자랑했다는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즉석 감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소 우호병원에서 압류한 문서에 따르면 이 여성은 하노이 거주하는 25세입니다. 그녀의 친척이 배소병원 근무 중인 의사 한 명에게 7월 12일 백신 접종 등록을 부탁해 주었습니다. 병원장은 자녀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결국 7월 19일에 통지를 받고 가서 접종했으나 당시 배소 우호병원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다 사용했고 화이자와 모더나만 남았었으며 특정인에게 배려한 흔적은 없다는 결론입니다. 다 사실이면 여자가 허세글을 작성한 것이고 그냥 입 닫고 살면 되는 걸 공분을 사게 만든 것 같은데 배댓이 정리하네요. 만약 그게 다 맞다면 의료진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징계를 받나요? 풍력발전소 날개 운반 차량 개국길 수천억 돈 게임. 길이 약 80m, 무게 25톤, 80억 동에 달하는 날개를 운반할 차량을 가지려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정말 운전사들 고생이 많네요. 시내는 야간에 통과하고 굴곡진 길도 잘 다니는 걸 보니 하노이, 꼰위의 로에 과일가게 방문자 긴급 수배. 7월 23일 오후 하노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사례 관련 장소 방문자를 찾기 위한 긴급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박델리엠 군 꼬니에 이동 주의 거주구 꼬니에로 145골목 39번지 주소의 과일가게 방문한 하노이 시민을 찾습니다. 기간 7월 18일 7시부터 7월 22일 17시까지. 상기기간 방문자는 자가격리하고 즉시 보건소나 해당 지역 의료센터 혹은 꼬니 이동 의료센터 박델리엠군 의료센터 하노이시 질병통제센터로 연락하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하노이 시민 어떤 경우 외출 가능한가?
7월 23일 저녁 하노이 시장은 최우선인 수도의 안전과 인민의 안전 및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총리의 2020년 3월 31일 16CTTT고 지침 원칙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전 정치제와 각급 행정부는 방역 임무가 급박한 최우선 사항이라 강조했습니다. 전 시민이 병사, 전 가정이 군대입니다. 많은 호치민 발 하노이행 항공편 취소돼. 7월 23일 많은 승객들이 떤선역 공항에 도착했지만 격리 지역 부족으로 하노이 행이 허용되지 않았고 다른 항공편도 향후 2일간 취소되었습니다. 베트남 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 민간항공청이 비행 허가를 취소해 7월 23일 VN210과 VN216 두 편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는 고객에게 알릴 시간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떤선역 공항에 체크인하러 갔습니다. 결국 숙박비까지 다 낸 사람들이 환불을 요구했고 23시까지 남아있던 승객 10여 명이 지원금을 받고 떠났다고 합니다. 하노이 교통부 측에 비행기 하루 200에서 400명을 받아 군사시설에 격리할 계획이었으나 22일 300여 명을 받은 후 더 이상 수용 불가하다고 통지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24일과 25일에 모든 하노이행 항공편도 취소되었습니다. 8월 일부로 공유 호출 운전기사 상여금 세금 인상. 공유 호출 운전기사의 상여금은 시행령 40항 규정에 따라 이전과 같은 1%가 아닌 1.5%의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장사도 못하는데 세금이 올라서 힘들겠네요. 그랩 측은 21년 말까지 추가 개인소득세를 지원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호치민시의 코로나19 인한 사망 한인 사건 후 과정 검토. 22일 오후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호치민시에서 코로나19로 숨진 한인 남성이 가족과 총영사관 모르게 철회의 병원에서 화장된 사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웰티투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손실에 대해 유가족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에 따르면 앞으로 베트남 지방당국은 그 과정을 검토하고 베트남 국가대표기관과 긴밀하고 신속하게 협조하여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외 싱가포르에서 베트남인들의 감염 소식이 있어 이에 대해 싱가포르 당국이 이들 감염원을 조사하고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언론이 베트남 사람들에 대해 객관적인 보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역지사지네요. 하노이 코로나19 방역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배달원 영업 금지. 하노이 교통부 국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배송 활동이 완전 금지되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7월 24일 마트 고객 수는 15에서 30% 증가했지만 정상적이며 시장도 운영되고 물가 인상 현상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 꼼수로 하노이와 타 지역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 현행 22개 검문소를 더 늘려 시에서 30개, 각 9년에 26개 추가한다고 합니다. 하노이 지침 16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날 7월 24일 6시부터 하노이시는 방역 및 통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총리 지침 16CTTT 정신에 따른 시 지침 17CT 후벤트 호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발표돼서 시 지침 17호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서인지 평소처럼 물건 사고 운동도 합니다. 외출 시 방역 조치 준수해야 합니다. 황기엠 군 따이엔로 맥주거리는 여전히 한산하네요. 하노이 차량에 시진입 금지하자 운전자들 교통경찰과 논쟁. 그린패스에 등록된 차량 외 진입을 전부 막는다고 합니다. 하노이 자럼현 푸동교의 정체는 4km가 넘었습니다. 항의하는 운전자 손에 든 것이 신분증과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같은데 소용없나 봅니다. 하노이 공유 배달 영업 중지, 마트 배달원과 우체부 영업 가능. 7월 24일 정오 하노이 교통부 국장 부반 비에는 현재 우체국과 슈퍼마켓 배달 직원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공유 호출앱의 배달원을 일시 금지했습니다. 시는 필수 판매시설 운영을 허용하므로 당장은 사람을 직접 고용해서 써야 합니다. 비엔 국장에 따르면 이동 배송업체는 변동이 커서 관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못 나쁘게 한 사람이 감염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하노이 그랩과 비의 통지문은 둘 다 생필품과 마트 장보는 서비스만 계속 정상 운행하고 일반 고객 운송과 음식 배달 서비스는 전부 중지되었다는 내용으로 상기교통부 국장의 말과는 상충됩니다. 물론 관련 부서에서 배달 서비스에 대해 가능한 빨리 해당 기업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는 합니다. 7월 23일 18시 업데이트한 박링성 전체 코로나19 지도입니다. 박링시 한 건, 이엔주 현 한 건입니다. 하노이에서 박링성 복귀자 코로나19 검사 위해 즉시 의료기관 가야 해. 7월 24일 박링성 성장은 하노이에서 온 친척이나 지인이 있는 가족에게 72시간 내 검사 확인서나 즉시 의료기관에 가서 신속검사 혹은 실시간 PCR 검사 수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하노이가 발병지가 되는군요. 하이퐁 7월 25일 0시부터 식음료 홀 영업 중지. 하노이 복귀자 통제. 하이퐁은 7월 24일 12시부터 하노이에서 돌아오거나 경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4일 시설 격리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PCR 검사 음성 확인서로 하노이에서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구체적 사례를 검토하여 해결할 것입니다. 7월 25일 0시부터 식음료의 실내 시식을 중지합니다. 그 외 시장과 숙박업소 등과 같은 고위험군에 무료 코로나19 긴급 검사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역시 하이퐁 완구. 다낭, 화이자 백신 1천여 도즈 접종 시행. 7월 24일과 25일 다낭 보건부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번 우선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와 방역 최전선의 의료진입니다. 1170도즈를 다낭 병원에서 접종한다고 합니다. 동나이 성, 비엔화시의 인구 약 26만 명 봉쇄 8일 추가. 7월 24일 동나이 성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운영위원회는 화안, 떠난, 던화, 던비엔, 호나이 5개동 전체와 푸업던동 일부 55,037명까지 26만 명 가까운 인구를 의료격리 지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기간은 7월 25일 0시부터 8월 1일 마지막까지입니다. 따라서 상기 지역의 5만 5천여 가구는 이전 결정보다 8일 추가 봉쇄되어 2차 격리기간은 22일이 됩니다. 그 이유는 최근 비엔화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봉쇄 및 격리 지역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23일에는 117건이 발생하여 총 1025건이 되었는데 성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희소식 호치민시 하루 사이 퇴원 확진자 2226명 추가. 7월 23일 호치민시는 2226명의 확진자가 추가 퇴원하여 지금까지 호치민시의 총 회복 사례 수는 1699명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 PCR 검사가 음성이거나 양성이지만 바이러스 농도 지수가 낮은 경우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노이의 갑작스런 지침 발표로 소란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이런 희생들이 모여서 방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